이제 그 부분을 감독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. 오늘 자진해서 발표한 데는 3군데지만 감독당국이 조사한 은행은 9군데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사례가 또 나올지 또 부당하게 은행들이 챙긴 수익은 또 더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, 조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결정이 돼야 결국은 해당 은행들,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, 수위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할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. 일단 환급 얘기부터 해보죠. 일단 자진해서 밝힌 세계은행이 환급을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절차가 나왔습니까? 네, 우선 세계은행이 오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향후 환급 절차도 안내할 예정인데요. 현재 각 은행들은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.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되겠죠. 이후에 고객들의 안내한 뒤에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은 아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은행들은 이제 어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던데 네. 그렇게만 볼 수 있을지 이 원인 분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측에서는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입력에서 오류가 났다. 또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 원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면서 대부분이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?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적발 건수나 이 환급 금액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단순하게 실수였느냐?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. 전산 시스템상 이 소득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도 있고요. 또 정해진 가산 금리를 개별 직원들이 일일이 임의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상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거든요. 때문에 일반 직원이나 혹은 일부 영업점에서 임의로 금리 조작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이게 조직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조사한 데가 9군데인데 그중에 3군데만 좀 자진해서 밝힌 거잖아요. 네. 나머지 6개 은행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 부분이 더욱더 이제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은행들은 좀 자진해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아직 금감원 측에서 이 정확한 해당 은행에 대해 그러니까 6개 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었다라고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될 수도 그렇죠? 있는 애매한 네. 상황입니다. 네. 일부 은행에서는 금감원 조사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적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. 이번에 조작 사실을 인정한 3개 은행이 앞서 이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조작 케이스 가운데 각각 3, 4, 5번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. 경남이 3번째, 그리고 하나가 4번째, 시티가 5번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화면에 나오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시 말하면 이 가장 많은 적발 사례였던 1, 2번 사례가 있잖아요. 소득이나 담보를 조작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물론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직 자진 발표하지 않은 6개 은행 중에서 그 1, 2번 사례에 해당되는 은행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?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물론 있겠죠.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럼 없었다면 뭐 금감원이 1, 2번 사례로 들질 않았을 테니까. 근데 그렇습니다. 중요한 거는 아마 우리 많은 소비자들께서 가장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은행들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. 즉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얘기는 좀 나옵니까? 네, 현재 금감원이 이번에 이 조사를 했던 9개 은행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명령한 상태인데요. 때문에 위반 사실이 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또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각 은행들이 이 자발적으로 이 불법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제대로 보고하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. 혹시 증거를 또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. 네, 물론 걱정되지만, 그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. 예. 또 현행법상으로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. 이 금감원에서는 이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6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고요. 나아가서는 제2금융권에 그렇죠.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
윤석근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을 했던 얘기가 소비자 보호였습니다. 그렇죠. 아주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차제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확실하게 또 확인이 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